뭐 의원님은 워낙 친한계 중진으로 뭐 많이 알려져 계시니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떠난 지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뭐 차를 몰고 국내 여행 다니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국면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아예 책임이 없다. 뭐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정치에 발을 담근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당에서의 좀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그걸 뒷받침을 안 해준 부분도 있고 네. 또 본인의 또 정치 역량도 좀 한계가 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고 자꾸 친한이라 하는데 저는 네. 원래 어떤 계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늘 그러셨죠. 네네. 예. 저는 한동훈 대표를 자꾸만 그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그 우리 당의 이제 소위 말 친윤 쪽에서 이 우리 당의 대표 63%를 받은 대표를 계속 어찌 보면은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에서 네. 저라도 좀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저는 예.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우리 당이 좀 분열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로 좀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소위 말 친윤이라 불리는 분들이 좀 국민의 뜻을 좀 잘 받드는 그런 정당의 또 정치인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는 주권자가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예. 국민의 뜻을 자꾸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은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네. 어떤 계파에 소속되고 안 되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후차적인 문제고 저는 이때까지 정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김혜지 의원이 좀 공개한 내용인데 첫 번째 탄핵 표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뭐 문자를 받았다 이게 좀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당론이 탄핵 반대 당론이 좀 유지된 상태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노고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혹시 가결표 던지신 분들에게 다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걸까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한동훈 대표 역시도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조기 사퇴, 조기 퇴진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 두 가지가 바로 직무 정리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한동훈 대표는 조기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 결심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투표가 인원이 불성립해서 예. 부결이 된 그 네. 첫 번째 탄핵 표결 때 그렇습니다. 그때가 조기 퇴진을 조기 약속 퇴진을- 받고 이제 네.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으셨군요. 네, 그 예. 뭐 자기의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 조기 퇴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과 행동이 좀 달랐던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분명한 부분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하는 데서는 아마 그 김혜지 의원 그리고 저 이런 정치인들과 저는 일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행보는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현수막 문구를 좀 불허한 게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인 것 같아요. 이게 부산에 정현욱 의원이 걸려고 하다가 이제 불허가 된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것은 허용을 해주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한 현수막은 불허한 상태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다시 선관위에서 재검토를 예. 한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들은 싹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번에 뭐 탄핵 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저는
국민들 뜻에 반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그 구태한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혹시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그 행정에 있어서 좀 공정한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나요? 많이 상식을 가진 분들 입장이라면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가가 없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깨끗한 정치인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보면은 훌륭한 정치인들 앞으로 그런 지도자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을 안 하더라도 네. 그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 좀 선보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열의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항상 우리 국민을 좀 통합시켜내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참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를 사람이 없어서 차악을 고르는 뭐 이런 대선은 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실명 언급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실명을 좀 언급을 하자면 최근에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대안이 좀 없는 걸로 보이긴 해요. 왜냐면 워낙 좀 일극 체제를 완성을 시켜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대표 중심으로 많이 굴러가고 있긴 한데 계엄 사태 이후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물론 국회의장을 한 이후에 대선 주자로 나온 전례는 제가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분도 좋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람은 그 주변에 널려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처음에. 그런데도 네.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민주당 내에 보면은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또는 그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뭐 지사죠. 지금 경기지사 네. 뭐 이런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좀 겨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얼룩지지 않는 그런 후보들을 찾아서 저는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사법 리스크가 없는 전과자가 아닌 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